자, 외교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 민노총 집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광화문 일대 이틀 내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저야 뭐 일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차 막히고 교통 체증의 불편 정도를 느꼈다면 거기 주민분들은 그 밤에 술판이 벌어졌잖아요. 편의점에 소주가 다 동났다고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간이 화장실 설치했지만 노상 방뇨부터 시작해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남성이 맥주를 쓸어 담습니다. 거리 곳곳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쌓여 있고 돗자리를 펴고 노숙을 하는 조합원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불법 집회 경고 방송에도 해산하지 않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다가와 직장인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지만 바닥에 누운 노조원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수북이 쌓인 술병과 음식 쓰레기를 치우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에선 유명무실해진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박 2일 술판을 벌이고 노숙하면서 노상 방뇨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해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 않는 민폐노총이 된 그 주민분들이 어린 아이와 함께 지나가면서 느꼈을 공포감, 그리고 그 일대의 자영업자들이 이틀 동안 거의 장사를 못했대요. 영업 공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한 손실.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헌재에서 2009년과 2014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14년 헌재 판결을 보더라도 자정 전까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정 간에 이번 주에 또 회의를 한 것처럼, 협의를 한 것처럼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회를 조금 중단하게 하는 것 정도는 집시의 자유를 존중하되 일반 국민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보장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라고 하지만 이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냥 막 우리 처음 출연하면 아주 조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제가 30초 안에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민노총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 제가 쭉 보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사례들은 네. 정말 불상사롭고 시민들한테 그 불편하고 또 시민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제지를 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했는데 무한정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금 외교에서 여러 할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반론, 질문은 전혀 봉쇄된 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씀 중에 최근에 있었던 집회 시위가 마치 불순한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부추기는 듯한 자세는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느긋하게 바라보고, 그거는 그를 다루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선에서 해도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집회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최후의 기본권 보장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단계적 제한을 해야 됩니다. 소음이 심하다. 그럼 확성기를 뺏고 또 소음을 차단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한다든가 아예 그냥 집회 시위 자체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다든가 이건 안 돼요.
논의야 뭐 할 수 있고 문제 제기가 있고 사례가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뭐 원천적으로 집시법에 대해서 하나도 못 고치겠다. 그것도 완고한 거예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집회 시위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 전제로 뭐 아예 못하게 한다든가 강경 진압을 곧바로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저는 문제를 대통령께서 가지고 원천적으로 뭐 불법 시위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 16일, 17일 1박 2일 집회를 한 다음에 서울 시민의 반응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법질서의 엄정한 그 집행이냐. 그날 오후까지도 쓰레기가 정비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우리 이문세 씨 노래에 나오는 언덕 밑 정동길이 지린내로 가득 차 있고 이게 무슨 사람이 쓰레기로 가득 강아지도 찼죠. 아니고 왜 길에서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그 시민들이 소중히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그 모욕감이 어디로 향했냐면 법질서를 엄정하게 지킨다며 하는 행정부한테 간 거예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도대체 자정 이후부터 굳이 데모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분명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말 그것까지 보장해야 돼라는 지금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정부터 6시까지, 7시까지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 시위를 하면 그 시민들의 일상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노상 방뇨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호받아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논의가 저는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복궁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일단 이쪽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차가 막혀가지고 시청 광화문 돌아다닐 때 버스는 이제 집회 때문에 회차하거나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손님 막혀서 손님 못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뭐랄까 여기도 이념적 편견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저도 민노총 비판합니다. 지금 그런 식의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느냐.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한 건데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 뭐를 주장하는지는 안 들리고 시끄럽다는 것밖에 안 시끄럽다는 느껴져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지금 옛날 독재시대 때도 아니고 옛날에 정말 밤샘 투쟁을 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흔적이 자취처럼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관성대로 그 하다가 결국 시민들이 빈축만 사는데 그 부분에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거든요. 불법 집회란 말이죠. 근데 그 집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합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겠죠. 노선 방뇨는 불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차선을 막 방해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지만 오늘은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밤새서라도 항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항의하고 집회하게 되는 건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할 때 내가 좀 참아주고 하지만 그들도 내가 싫어할 때 참아주고 이게 이제 톨레란스를 갖는 문화 속에서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런 의미에서 보장이 된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니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결할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또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집회 자체를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 처방이. 장혜진 최고위원 계속 아까부터. 장혜진 최고위원 계속 아까부터. 네. 예. 아 여기 정말 말하기 살벌하죠? 네. 네. 근데 집회 시위 이야기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일단 그날 1박 2일은 5시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5시 이후에 이분들이 해산하지 않은 것은 어쨌거나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한번 역지사지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 민노총 집회가 아니라 정광훈 씨가 하는 집회였다면 그 태극기 부대, 저 이 태극기는 그 태극기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붙이고 다니는 태극기고 그 태극기 집회가 만약 1박 2일 동안 노숙으로 막 펼쳐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야 저거 집시의 자유니까 허용해줘야 된다고 했을까? 저는 우리 당에서 제가 정광훈 씨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공개 비판 발언을 했고
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게 민노총이 한 것이든 정강훈 씨와 그를 따르는 세력이 한 것이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주민들에게 일정 이상의 불안과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규제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지금 밥값을 못한 거예요. 2009년과 2014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자정까지라는 좀 애매모호한 문구가 나왔으면 그걸 국회가 지난 10년 동안 합의해서 그럼 자정부터는 못하게 하든 자정에 할 때는 소음을 못 발생하게 하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입법 미비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보다 앞서간 게 아니라 윤희숙 의원 말씀처럼 국민의 여론이 이거 뭐하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국회가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입법 미비를 보완할 때인 거죠. 지금 입법의 문제는 저는 입법을 정말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비난을 받아야 될 존재는 경찰이에요. 이때까지도 데시벨 규제가 엄연히 다 있지만 그거 다 어기는 걸 알면서도 가서 스피커를 뺏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기준을 어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때까지 방치됐던 측면이 있고요. 우리 사회에 커다란 기준이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분들이 나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폭력이나 파괴가 없는 시위인데 왜 이거를 막냐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하고 파괴가 없어도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시위는 지금 본인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도심을 이렇게 장악하고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톨러런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이미 폭력이나 파괴가 동반되지 않는 시위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톨러런스를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들이 어떤 면에 대해서 지금 일관된 방식으로 이걸 할 건지 좀 우리 경찰부터 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